윤석열이 갑자기 어제 밤에 늦게 그 TV조선 통해 가지고 네. 속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여기에 보면은 명태균이랑 김건희랑 사안을 소상히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대략 보면 저 헤드라인 3개면 다 네. 마이웨이 대독 시정연설 12시간 만에 한덕수가 대독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송장 총리께서 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한다 이것도 있고 다음에 기왕이면 순방 전에 말씀을 드려야 이렇게 돼 있는데 순방 가고 싶다 이거지. 사실 그거 있잖아요. 이게 어제 추경호가 들어갔다며 네, 그 대통령실에.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좀 뒤집어 놨잖아 속을. 그렇죠. 뭐 저 김건희 나대지 마.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과해야 된다. 근데 사실 윤석열이 좀 받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가 그래서 윤석열이 받았나 보다 했더니 추경호가 들어갔어. 대표한테 말도 안 하고. 야 진짜 저번에 한동훈이 만나고 1시간 만나고 그다음에 추경호랑 밥 먹은 거랑 아주 똑같은 논리예요. 네. 진짜 무슨 유치원 애들을 삐지는 거 감정 싸움하는 것 같아 쟤네들은.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이달 말에 하겠다는 거였고 맞아요. 예상은 이제 네. 순방 갔다 와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결론이 난 뒤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추경호가 들어가서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네. 사실 그렇게 대응하면 너무 늦지 않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랬던 생각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민과의 담화 형식으로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3개월마다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예정된 기자회견 한다라는 식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나 여론이 좋지가 않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되었을 때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결국에는 잘못한 거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마지막에 탄핵까지 가버린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한 것 같아요. 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갑자기 나온 이유가 지금 우리 여사님이 이른바 이제 연금 상태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빛난 여름에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금 상태일 때 한 번씩 또 해외를 나가 주셔야 또 힐링이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 그냥 홀딱 가버리면 또 이게 더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대통령이 가서 한번 입을 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이제 뭐 배우자 때문에 뭐 심혈기 찌들어서 뭐 좀 심심한 심심한 뭐 유감을 포함합니다. 박절해서 못했다. 박절하지 못한 제가 어떻게 할 처지가 안 됩니다. 앞으로 대외 활동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외교 활동만 한정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만 하겠지. 그리고 데리고 가겠지. 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재연이 가능한 부부 사이라잖아요. 저는 그건 명태균과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나 요새 해외 가고 싶어 죽겠는데 나가서 사과 대신 좀 해줘. 해외 가고 싶어? 가야지 뭐. 가고 싶어. 오빠. 해외는 좀 보내주십시오. 오빠 해외 가고 싶어. 빨리 사과 좀 해줘. 네. 오빠 그래도 대통령 자격 있어? 오빠? 그게 막 이상하게 소름 끼쳐. 근데 실제로요, 그 해외 순방 일정이 15일부터 16일까지 페루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APEC 정상회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18일에서 19일 동안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갈 수 있는 최고의 큰 회의가 2개가 있기는 해. 네. 근데 여기 갔다 와서 이제 뭐 한번 해볼까 말까 그러니까 센 척 한 거지. 네. 뭐 내가 굳이 기자회견까지 해야 돼. 근데 시급성을 추경호 같은 사람들이 하니까 일단 이 땡겨서 하긴 하는 건데 이 지점이 있어요. 이제 시선 돌리기인데 우리가 바라는 건 사과가 아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윤석열이가 공소체로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한다고 한들 이 사태가 마무리돼요? 어쩌라고. 사법적인 문제인데 네. 김건희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죠. 그러면 윤석열이 정색하고 공소체로 사과를 해도 지지율 떨어집니다. 네. 보수층들, 극우 지지층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했어? 이렇게 되고 윤석열이 원래 대가리 속에는 사과를 하면 더 밀고 들어온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덕수가 국회 시정연설할 때 한 7, 8분 동안을 자기들이 성과를 이야기해. 자랑만 했죠. 네.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이것도 보면요.
윤석열 내국민 담화에 자기 성과를 담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형식을 지난번 기자들과의 대담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한 40분 동안 국정 운영 잘했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 이야기를 하고 이동해가지고 기자 일문일답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은 사실은 깊이 파고들지를 못했어요. 현안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묻기만 하고 40분 내내 윤석열 대통령 잘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국민들은 열불나는 거죠. 아예. 그 기억나는 게 총선 전에 갑자기 이제 의료대랑 관련해서 담화 갑자기 했잖아요. 대국민 담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뭔가 해법을 내놓는 건가라고 했는데 기겁했대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2,000명 그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괜히 여기다 기대하면 안 돼. 전 이거 분명히 김건희 그 에이펙 데려가기 위해 얼마나 좋아. 페루랑 브라질 얼마나 땡겨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땡겨. 땡기잖아요. 여기 어떻게 가겠어. 브라질 페루. 여기 김건희 데려가기면 밑바닥이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방 가고 싶은가 봐. 가고 싶지. 가고 싶은가 가고 봐. 싶지.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형식이 달라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난번 기자회견 했던 형식과 똑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앞에는 국정 홍보, 외교나 뭐 이런 정책 홍보 그대로 깔아놓고 완전 파는 거. 네, 그다음에 기자들 몇몇 질문을 받는 그런 선택해가지고 받는 형식으로 가면 똑같이 지난번하고 재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내세울 만한 게 무슨 원전 생태계 복원 이런 소리인데 그건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다 반박해 드렸고요. 실제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대신에 니들이 원전 짓고 싶으면 돈 빌려줘라고 체코에서 공식적으로 네. 요구한 문서까지 나왔단 말이죠. 자. 어쨌건 윤석열 사과해도 망하고 아니도 망합니다. 사과를 안 하게 하면 야 너 사과도 안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고요. 사과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빠져 있는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타임이 되면 이쪽 방향을 확실하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극우 지지층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0% 밑으로 빠져버렸고 네. 이 한 10 몇 %를 갖고 윤석열 국정 동력을 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저께 그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이거 땡겨서 한다길래 내가 박수를 쳤어. 망했구나. 망했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그런 거죠. 다급해진 마음에 네. 일단 땡겨서 하긴 하는데 사람 뇌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걸 하면 국민들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근데 사실 윤석열 이따 여론조사 얘기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이 자화자찬하면 손가락질합니다.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왜 저한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네. 그렇다고 성과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게 성과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박수 치면서 편하게 잠들었다는. 계속 망조로 가는구나.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기자들을 위해서 계속 취재가 되고 전해지잖아요. 어제까지도 자랑하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무고하다. 나는 정말 결백하고 억울하다라는 그 분위기가 팽배했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오늘까지도 대통령실에 그러면 아니되옵니다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대통령의 태도가 변할지 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두고 같고요. 보세요. 분명히 그럴 거야. 가마가 우리 집사람을 그 명태균 씨한테 그냥 박절하지 못해서 그냥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전화 하나 좀 받아준 거 그걸 끊지 못한 그냥 겁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 받았고 그렇지. 박절하지 못해서 그냥 주가 조작 23억 정도는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저 정도 수준 갖고 안 되는 거고요. 안 되죠. 특검 받는다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지지율 하락을 멈출 수 없어요. 포인트가 특검인 거죠. 맞아요.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이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과했다 그래서 윤석열을 용서해야겠다 이게 아니야.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냥 오늘 민주당이 지금 비상행동 들어갔잖아요. 네. 네. 14일 날 통과할 때까지 지금 풍찬 노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노텐더홀에서 심야까지 무조건. 예. 11월은 특검의 날. 노텐더홀에서 하면 풍찬 노숙은 아니구나. 조금 따뜻하죠. 그래도. 자, 이 역사는 데자뷰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했던 장면인데 우리 기억에 선합니다. 와 진짜 엊그제 같네요. 저게 근데 딱 저 요맘때 같은데. 담화를 3번 했어요. 3번. 네. 근데 재밌는 역사에 놀라운 소름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우리 저 월요일 날 첫 방송이 12.9.310이에요. 방송 제목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12.9가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잖아요. 예. 그런데 박근혜가 저 첫 담화를 한 게 10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된 날이 또 10월 29일이에요. 마지막 주 10월 29일이었고 예. 그리고 탄핵 소추된 날이 10 아까 있잖아. 3일 3월 9일 12월 9일. 그 통과된 것 탄핵안이 3.19. 통과된 게 12월 3.19. 9일이고 12월 9일 다음에 이제 3.19. 3월 소추된 게 3월 예. 10일까지 3월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떡락하죠. 지금 저 그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줘봐요. 저 정도 되면 언덕 경사도가 한 최소 45도 이상은 되겠죠. 네. 평균적으로. 네. 김건희 의혹별 지지율 변화.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사실은 여기에 윤석열이 그냥 다른 정치를 잘 해버렸으면 네. 김건희는 변수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너무 못하니까 김건희가 상서가 돼버린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정부. 봉화마을 지인 동행 논란 등 이때 뭔가 찝찝했지. 그렇죠. 예. 취임하고 한 달밖에 안 됐을 텐데 맞습니다. 해외 순방 민간인 동행, 이때 리투아니아 찝찝했죠. 쇼핑, 네. 야당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제기, 명품백 수수 영상 공개, 명태균 폭로 이렇게 되면서 급전 직하. 모든 게 김건희하고 연관되어 있네. 그 윤석열은 갤럽 기준으로 최고 53 그리고 현재까지 19를 찍고 있는 역대급 대통령. 자, 박근혜 어떻게 됐느냐? 저 지금 저 지지율에서 17% 찍었던 거 중간에 보이죠? 네. 저기서 기자회견하고 떨어진 거예요. 수직 낙하합니다. 태블릿 PC가 보도되고 그 10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네. 17%로 떨어졌죠. 예. 지금 저 5라는 수치는요. 저는 그냥 0이에요. 왜냐하면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그러면 네 하는 사람이 5% 정도 맞죠, 됩니다. 맞죠, 맞죠. 예, 예. 그냥 대답하는 사람들. 자, 취임 3년차 직무수행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71. 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진짜 지금은 거꾸로 됐어. 역대급. 지금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저게 반대로 윤석열은? 그 다음에 박근혜 42, 이명박 43, 노무현 27, 김대중 27, 김영삼 41. 노태우 때는요. 그 당시에 노태우 득표율이 40%가 안 됐던 그 시절입니다. 뭐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김영삼, 꼬맹이여가지고. 김대중, 김종필 다 나와가지고 네. 거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득표율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어서 노태우 때 보수 정권 치고는 진보적인 아젠다를 많이 받아들여요. 그 북방 정책이라든지 네. 뭐 예를 들면 토지 실명제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어쨌건 노태우를 제외하고 나면 현재 3년차 지지율을 가장 낮은 상태. 가장 낮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42%에서 추락한 거네요. 3년 차 때. 이명박도 49인데 예, 예. 43인데 와. 그래서 아까 저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가 3당 합당을 하게 된 이유가 저런 거랑 연관이 있어요. 누나 다 기억나? 노태우 때? 나는 노태우 생각나죠. 노태우 때 기억나? 한 살 많잖아, 내가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누나. 아니 어릴 때 지금 초등학생 유치원 때 노태우를 초등학교 1학년 알았다고?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김영삼한테 태어난 사람이라 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났어요. 물태우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물태우. 두 분 연배가 꽤 되시네요. 예. 그렇죠. 자, 중앙일보의 윤석열 취임 후 잘한 일 이게 중요해. 야, 씨 뭐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없다. 모든 응답도들이 74%. 네, 74%. 없다가 74. 저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삼박자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도 잘하고 뭐 가족 단속도 잘하고 뭐 이런 성과도 좀 내고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요. 가까스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이 새끼 되니까 우리 걱정했던 것보다 정치 잘하네. 이 이미지가 생겼다면 윤석열은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정치도 못하고 아무것도 성과가 없는데 부인이 저러고 있으니까 부인이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는 거죠. 근데 세상에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책임한데 거기다가 싸가지까지 없어. 그래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맨날 술만 먹어. 배만 나오고. 참 아무튼 윤석열이 창피했어. 저런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때랑 아주 유사하게 시기도 비슷해. 시기도 비슷해. 맞아요. 가을. 3년 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월 29일이 박근혜 탄핵 촛불 첫 켜기 시작한 날이었다. 그리고 12월 9일 날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되잖아요. 11월 9일? 40일밖에 안 걸렸어요. 40일밖에. 그리고 12월 9일 지나고 나서 3월 10일까지는 박근혜 탄핵 가결시켜라고 네. 계속해서 촛불을 나갔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이 추웠던 거예요.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어쨌건 윤석열 씨, 김건희 씨 순방 가고 싶은가 봐. 가고 싶지.
한국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최소한 진짜 눈치라도 있으면 이번에는 안 따라가야 돼요. 간다. 네. 난 간다에 누나 한 표. 얘기할까? 나 따라간다. 간다에 한 표 나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간다에 한 표. 갔다 오면 서울 저 공항이 완전히 막히는 거 아니야? 함락되어 있을 국민들이 텐데. 아, 막히는 귀국을 못해. 귀국 아, 못해. 그 상태로 망명. 못 듭니다. 기국. 그 상태로 망명 신청을. 브라질에서 망명으로. 참 일단 여기까지요. 계속 그 얘기 계속 할 거야. 질리도록 해드릴게요. 유미유미 TV님 감사합니다. 푸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미유미 TV님 유미유미 TV님 월요일 금요일 낮 12시 방송하신대요. 어우 감사합니다. 유미 땡큐.